안녕하세요. 딱딱한 뉴스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시사건건 홀수영입니다. 자, 오늘도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세훈으로 단일화가 됐습니다. 안철수 졌어요. 안철수가 양보를 너무 많이 했어요. 양보를 많이 하는 그림으로 가보자라는 전략이 있었던 것 같은데, 서로 양보왕이 되겠다라는 양보를 하다가 양보를 너무 많이 해버린 안철수가 결국 패배를 해버렸죠. 패자는 결국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양보도 적당히 했어야지. 전략이 너무 부재했어. 내곡동 땅, 이거 공격만 해도 공격 포인트가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아주 디테일하면서 중요한 부분을 너무 많이 양보했어요. 문구라든지 이런 것들도 양보를 많이 했는데, 안철수 측은 이 여론조사를 평일 하루, 주말 하루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이것도 양보해버렸거든요. 관심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이게 하루 만에 이 표본 모수가 다 차버린 거예요. 그래서 평일 하루로 끝나버린 겁니다. 여론조사가. 이건 안철수에게 굉장히 치명적으로 불리한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었다. 오차범위 바깥에 차이가 났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오세훈이 당선이 됐습니다. 단일화가 됐어요. 자, 이제부터가 사실 시작이죠. 안철수의 맛은요,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자, 일단은 오세훈이 이 내곡동 땅, 요거는 사실 빼도 박도 못하는 지경인데, 이런 공격을 당하고 있는 오세훈에게 안철수가 과연 지원 사격을 해줄 것이냐,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안철수의 맛이 느껴지는 대목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상하고 있어요. 자, 부산으로 또 가보겠습니다. 박형준 진짜 까독 계속 나와. 보통 이런 사람을 양파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저는 박형준에게 양파라는 표현이 부적절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용어를 써야 되느냐? 담아내기. 담아내기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일본하고 워낙에 가깝고 친하고 일본 좋아하고 해저 터널도 뚫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양파보다는 담아내기 같다 이런 단어를 쓰는 게 적합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또 나오다가 또 뭐까지 나왔느냐, 국회에 있는 레스토랑, 여기에도 또 박형준이 특혜를 줬다라는 겁니다. 이 국회 레스토랑이 뭐냐 들여다봤더니만요, 국회에 레스토랑이 있는데 여기는 사용료를 안 내요. 전기, 수도료 이런 것도 안 내요. 뭐지? 이런 데가 다 있어? 근데 이걸 누가 언제 들어왔느냐? 박형준과 지인이에요. 근데 이 당시에 박형준이 국회 사무총장을 하던 시절 이런 말도 안 되는 특혜를 주고 레스토랑 하나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또 이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주체는요, 그 전에 식당 일을 해본 적이 없는 애들이네. MB한테 정말 많은 걸 정말 꼼꼼하게 잘 배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부터 서울시장, 부산시장 본격적인 선거에 돌입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은 모든 이슈가 단일화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의 여권,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언론에 이렇다 할 조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야권 윤석열이 등장을 하고 또 오세훈, 안철수의 단일화 이런 것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의 여권, 더불어민주당 진영 쪽은 별다른 조명을 받지 못했는데 이제부터 1대1 싸움이 되거든요. 지금 좀 양상이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절대 져서는 안 되는 선거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열심히 또 밭을 갈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여기서 물러나면 안 돼요. 지금 언론이 하는 거 보면 진짜 풀스윙입니다. 절체절명이에요. 이번 선거 절대 지면 안 된다. 이번 선거를 또 민주진영에게 뺏기고 나면 우리 기득권 진짜 다 날아간다.
목숨 걸고 언론이 방어해주고 있는 느낌이에요. 오세훈, 박형준 지금 나오고 있는 의혹은요, 제가 봤을 땐 거의 무슨 게이트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마치 굉장히 짜치는 별것 아닌 의혹 정도로 언론이 다뤄주고 있다라는 것. 조국처럼만 다뤄줬으면 이거 어떻게 됐을까? 뒤집어졌겠죠? 아직도 지금 언론에서는요, 조민양 이거 입학 취소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기사를 써대고 있어요. 근거가 뭡니까? 표창장 가짜였잖아. 그러니까 가짜로 학교 들어간 거잖아. 그러니까 입학 취소시켜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의사 면허를 뺏어야 되는 거잖아. 이러고 있어요.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오늘 뉴스에 나왔어요. 도대체 그 가짜 서류가 뭔지 봤더니 표창장이라는 얘기는 없고요. 가짜 서류로 입학했기 때문에 그것이 다 밝혀졌음에도 이런 식으로 기사를 싸고 있습니다. 이런 놈들은 기사를 쓰는 게 아니라요, 뿌직뿌직 싸는 거예요. 사람 같지도 않은 것들이죠. 저주의 구파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오세훈, 박형준 정말 큰 의혹을 가지고 있음에도 뻔뻔하게 잘도 나오고 있어요. 시간이 선거 일자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 일들은 점점점 커지게 될 겁니다. 이 언론이라는 놈들도 결국은 커다란 흐름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이에요. 어떤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어떤 걸 파헤치다 보면 이게 조회수가 나오다 보면 따라갑니다. 결국 언론들도 관심을 안 주게 다 같이 묻는 작업을 할 수는 있으나 어느 한쪽에서 삐죽 튀어나와서 한 언론사만 집중적으로 관심을 받는다? 이걸 못 참는 게 언론의 습성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선거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들의 부패, 비리 스캔들은 더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박형준 같은 경우는 교수 될 때까지 뒷바라지했던 조강지 쳐버리고 돈 많은 연상녀와 바람이 난 다음에 조강지 쳐와 그 아이들은 경기도에서 전세 살고 바람난 마누라와 그 아이들은 해운대 LCT 40억이나 시세 차익 보고 뭐 이런 이야기들, 이게 꽤나 파괴력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답답한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버텨야 돼요. 괜찮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또 박범계 장관의 제대로 된 수사 지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한명숙 전 총리의 누명을 벗기는 것, 물론 누명을 벗길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죄를 지은 사람에게 죄를 묻는 것이 불가능해졌다라는 점, 이것도 너무너무 허탈한 소식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어제 혹시나 하면서 끝까지 뉴스를 계속 지켜봤는데 없더라고요. 글쎄요, 앞으로 행보를 지켜보겠습니다만 뭔가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은 아쉬움, 허탈함, 이거는 지울 수가 없어요. 박범계 장관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차후의 행보까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실망이 너무 크기는 해요. 합동감찰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좀 더 지켜보기는 해야 되겠죠. 또 우리가 앉아서 너무 우리 편한테 안 된다, 또 총질만 해댈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선거이기도 하고요. 자, 아쉬움은 아쉬움이고 이겨야 되는 선거는 눈앞에 있습니다. 오세훈의 내곡동 땅, 그것 때문에 하던 거짓말들 무수하게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박형준의 비리는 하루에 하나씩 1일 1비리, 1일 1의혹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선거를 져서야 되겠습니까? 이겨야죠. 우리가 나서야 됩니다. 지금까지 누가 도와줘서 분위기가 좋아서 바람을 타서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민주당 180석 총선 지선 압승한 것 분위기가 좋아서 이긴 게 아닙니다. 우리가 했기 때문에, 움직였기 때문에, 밭을 갈고 단합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일입니다. 이번 선거도 할 수 있어요. 실망하지 마시고
분위기가 안 좋다라고 너무 쫄아 있지 마시고 밭을 갈아봅시다. 이겨야 됩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공감되셨다면, 힘내야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끝!